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물가 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군사 표준 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다르게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휴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 9,265건으로 폐업은 8,422건, 휴업은 843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는 아직 지방의 주택 거래량이 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봤고 또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R114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전세 보증금 최고 최저가 격차는 올해 상반기 평균 8,065만 원으로 정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 대비 39.6% 줄었습니다. 이중 가격 격차는 2021년 상반기 1억 2,369만 원으로 올라간 뒤 하반기 최대폭을 찍고 전세값 약세가 시작된 작년 상반기부터 좁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앞으로는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업계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 도급 계약서 자체가 의무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희생 없이는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서울 도심에는 현재 주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매년 4만에서 5만여 가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데요. 26년까지 공급 계획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규제 결과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재개발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두곳 구로와 노량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재개발이 가능할 두 지역 구로구와 노량진동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는 구로구 구로동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구로동입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지분은 7평에서 9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특히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5분 정도 위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역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구청, 그리고 초중고, 학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시설들과 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지에 위치한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입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동 아래쪽으로는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의도, 용산 이런 대형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호선을 이용해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제일 가까운 지벨리의 경우 IT 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1.5룸이나 2룸 이런 쪽으로의 수요로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간선도로망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곳 구로동은 교통의 이동이 좋은 곳으로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B라인과 신안산선의 추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로동의 입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같은 경우는 지벨리를 포함해서 여의도와 용산까지 주요 업무지구들이 인접해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노후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우선 재개발에서 중요하게 보는 노후도부터 보겠습니다. 구로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상당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그나마 큰 길 쪽에 상가 건물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상가 뒤쪽 골목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만 겨우 이동이 가능한 도로들부터 시작해서 막힌 도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6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주택들도 상당수 보이고 있고 이런 좁은 도로, 막다른 골목, 많은 곳이면서 신축 주택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밀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취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곳은 좁은 도로가 많은 만큼 주택의 밀집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의 지붕들이 거의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일부 지역에서 집안 침하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노후가 진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한 취약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로역에서 인접하고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역세권 사업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경된 사항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역세권 대상지의 면적을 상한선을 두었고요. 범위가 3,000제곱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면적 제한을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사업 지연의 요인이라고 보고 제한을 했고요. 두 번째, 10년 내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조건 또한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 동의에 더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사전 검토 후에 입안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입안 제한의 조건이 가까운 동의율에 얻어서 사업 진행을 훨씬 더 빠르게 하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작년 개정안 완화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요. 일부 사업 속도나 주민 갈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존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은 곳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로동은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그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업의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 발표했는데요.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까지 완화해 주었던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4년 연말까지 연장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1차 역세권의 범위를 350m 범위로 확정을 했습니다. 일시적 변경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350m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에 개정한 내용이긴 하지만 뉴타운 내 존치구역이나 정비구역, 해제구역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재개발 사업인데요.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역세권 1구역이 들어가는 350m 범위에 포함된 위치에 있어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여준 용적률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공에 제공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정을 하면서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역세권 재개발 같은 사업에 혜택을 주면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공과 민간 양쪽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바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모아타운 3차, 그리고 모아타운 2차 선정지, 그리고 남구로역 역세권 재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구로역까지 개발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로구는 아직도 노후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좌우 서울시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구로는 지금의 노후된 모습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일대의 교통의 추가와 여러 재개발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의 구로동의 모습과 향후의 구로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구로동의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높은 노후도와 주택 밀집도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세권 재개발 개정안 내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매매 시세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2억 중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1억 중반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원대 중반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로동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이곳은 역세권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형 업무 단지들이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이고요. 구로동 주변으로 현재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 재개발 등 현재 이곳 구로동은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에 대한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은 노량진역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동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약 9,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투자로 접근하시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2억 원대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역으로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화하고 이와 더불어서 여의도와 용산 등 주변 재개발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량진동의 현재 모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노량진 뉴타운과 비슷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면서 아직 고시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노량진 고시촌으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호황기 때는 재개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고시원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상권들도 쇠락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곳 주민분들도 재개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주민 동의 부분은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교통과 입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의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와 강남, 용산, 시청 등 대형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대로의 접근성도 뛰어난 곳이고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노량진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좋은 위치에 있지만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노후도가 역시나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에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노후도를 완전히 충족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서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와 같은 소규모 재개발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 제한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공급의 효과도 높이고 사업성 또한 높여주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재개발 지역을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순서였는데 최근에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득한 다음에 시에다가 재개발을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제도들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생략된 사업 절차로 인해서 사업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들이 생략되고 기간들이 줄어들면서 운영비 또한 절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탁 사업도 활성화가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익 실현의 시점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투자나 개발의 정보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후로 상급지로 옮겨 타는 디딤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야 이익 실현의 시점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과 모아타운과 같은 형태의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노량진역과 인접한 곳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옆으로 모아타운이 현재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세권 재개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경우 역세권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보다 장점이 큰 재개발 모델인데요. 용적률이나 세대수, 주차장의 규모 등 모아타운에 비해서 사업성이 더 좋은 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아타운은 소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빠른 사업 속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은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의율을 진구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동의를 확보가 상당히 힘든데 이곳은 이것들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보시고 투자로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교통이 집중이 되는 곳은 주변 시설들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량진을 중심으로 여러 개발들이 계획이 되고 있고 노량진동 내에서도 여러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노량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형 업무 단지인 여의도와 인접하고 있고 용산과 강남, 시청 등으로 이동성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압구정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강 조망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1구역과 3구역의 고층에서 한강 조망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3차 선정지에서도 고층에서는 한강 조망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곳은 이런 뉴타운이나 모아타운 선정지보다 훨씬 더 한강변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임대 수요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곳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량진동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변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지역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현재 시세는 지금 매매가 4억 7천에서 8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중반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투자 금액은 2억 원대의 금액으로 투자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원 중반대로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투자 금액은 2억 원대로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지역 노량진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연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을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주거 인프라 개발 기대감 속에 짚어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 확대 예정지로 짚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동산 핫 이슈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핫 이슈들 알려주실까요? 네, 핫 이슈. 네, 중요하죠. 자, 일단은 요즘에 아파트 시장들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 자, 제가 2, 3개월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자, 보통 이제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네,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그런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닥권에서 받아내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전, 3개월 전인가요? 맞죠? 한 3, 4월 정도쯤에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이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의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가격대들이 단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상승의 전환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좀 보셔라. 청약도 괜찮다. 네,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작년 연말부터 지금의 연초까지 이런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충분히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제가 많이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주택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업용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을 쳤었던 이 상업용,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이후에 슬슬 이제 거래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나라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한 그런 배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황이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오프라인으로 많이들 찾아가기 시작했죠. 물론 뭐 온라인도 아직도 많이 호황이긴 하겠지만 이제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번에 뭐 유오코라든지 뭐 중국의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활성화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견해들이 많이 있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셔야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들은 안 그랬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주택 시장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데드캣 바운스다 더 떨어질 것이다 고민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목동을 기반으로 해서 압구정 라인들, 강남 라인들 그리고 성수동, 광진구 라인들 보시면 다시 이제 그 고점 라인들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에 지금의 시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국 상업용 부동산 엔데믹 이후의 거래량과 이제 매매 금액이 모두 증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4월 달 3,342억 원 정도의 매매 거래 대금이 발생했는데 2023년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할 수준으로 거래량과 매매 금액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를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3년도 4월 달 가장 높은 수치의 거래량과 매매 대금이 발생했고요. 5월에 일시적으로 잠깐 좀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6월 달 이후에 다시 또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과 매매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 이후에 다시 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장에 보시면 일단 서울시 구별 금액과 이제 거래량들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구가 굉장히 또 압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총 거래량이라든지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총 90건 정도의 매매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3천억 정도 좀 넘는 상회하는 금액으로 압도적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중구, 광화문 일대 라인이라든지 뭐 1조 정도 가까운 수준입니다. 2위를 국권이 지키고 있는 부분들.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포구라든지 중구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명동 일대가 중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유효커라든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래량들이 좀 수반되는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자, 바닥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래량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구별 금액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일단은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주택시장의 회복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시장들 성동구라든지 중구 그리고 용산, 강남, 서초구, 송파구 일대가 굉장히 낙폭이 컸었던 부분인 것만큼 또 빠르게 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업용 부동산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상업용 건물 가격이 이제 50억대에서 100억 정도의 미만 건물
이런 건물들이었는데 이제 평당 1억 원 수준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신다면은 가격이 이제 8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 또는 7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시 1억 원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벌써 이미 참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일단은 주택 시장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빨리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거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강남, 성동구, 중구, 서초구 선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와 거래 금액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주택 시장도 그랬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들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좀 쌓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빨리 캐치하시는 바람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물론 이 뒷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잡히고 있다는 점 한 이슈로 체크를 해봤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들이 빠르고 간결하게 제가 일단 역삼동 오피스텔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자, 일단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입이 마르고 닳도록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강남구가 그중에 단연 서울 안에서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1, 2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만큼 1, 2인 가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유형 자체는 원스톱 라이프를 즐긴다는 겁니다. 이 원스톱 라이프 뭔들 아시죠? 네, 정말 슬리퍼 신고 나가도 지하철 가깝고 주변에 먹거리, 즐길거리 다 있는 곳들. 네, 그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그 무엇 어떤 지역들보다도 1, 2인 가구들의 증가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월세가 그만큼 또 뒷받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수요가 원하는 주택 형태라든지 상품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가격적인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남이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거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는 거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또한 변함없이 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강남구 안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역삼동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 빼고는. 역삼동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곳에 속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쪽 라인의 9호선이라든지 아래쪽 라인의 2호선 그리고 좌측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신분당선이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노선들인데 그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물론 분당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과거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폭등을 일으켰었던 네, 주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2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바로 역삼동을 다 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강남구의 가격을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폭등시켰던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이 대형 업무타운 아니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동 개발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되는 내용들이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줄 수 있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강남구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강남구에 영향이 진행이 되면 용산구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광진구, 뭐 성수, 뭐 아래쪽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다양하게 서초구라든지 뭐 송파구라든지 네. 거의 강남구가 진앙이 시작이 된다면 바로 주변으로 퍼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큼 대형 업무타운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호재가 상당히 부동산에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삼성동의 개발이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강남구 안에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타격이겠죠, 그죠? 네. 잠실운동장부터 이루어진 이 지비센터 라인들. 테헤란은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의 개발과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동의 주 개발과 예, 통합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삼동은 네, 그야말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에요. 2026년도 완공이겠지만, 네, 저도 그때 됐으면 좋겠지만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지하도시 완성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생활의 편리시설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한 곳으로 뭉쳐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들의 가격들은 앞으로도 더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고요.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마저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제 유발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에서 나오는 가장 큰 그 맨파워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유동인구라든지 고정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원하는 그런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는 원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역삼동이 가장 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교통 호재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네, 좋아지는 지역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 마찬가지로 개발이 아직 진행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죽기 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자, 금액 7.5평은 조금 작을 수도 있죠. 이게 보통 원룸 정도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네, 한 9평 정도 요 사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저는 신축보다는 네, 조금 더 한 2, 3년 정도 전에 완성되어 있는, 기축되어 있는 물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미분양되어 있는 거 참 싼 가격으로 집을 수 있겠죠. 줍줍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죠? 임대 금액은 전세 놓고 하신다면 한 5천 정도, 월세 시에는 이 정도에 130에서 140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용하셔서 보신다면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네, 주택으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오피스로 사용하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임차를 놓으시기에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양재 이제 상가 근린 생활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저평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왜? 남들 가격대들 많이 빠질 때 더 빠지고, 물론 빠질 것도 없는 그런 자리라면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양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갑자기 폭등하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네, 사람들이 지금 몰리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겠지만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지가 좋아요. 교통. 특히나 이제 서초구 안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게 되는 첫 번째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는 그런 의미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 이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하나도 아니라 신분당선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GTX 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남구, 서초구 통틀어서 서초구만 하나만 보자면 서초구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하철역들이 있는데 왜 이 지역이 났을까요? 네. 그만큼 앞으로 일자리가, 유동인구가, 고정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양재 천 주변의 카페 거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고정적인 유동인구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무궁무진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아리 상권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양재동 카페 거리입니다. 이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정말 핫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교통면에서도 도로망 중에서도 또 상당히 좋은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개발도 많습니다. 용적률 올라가게 되면서 땅값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개발과 그러니까 GTX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노선이 될 수가 있겠죠. 네, GTX 노선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신분당선, 연장선 누구나 아실 겁니다. 양재에 들어가 있는데 양재가 이제 용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용산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판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양재에 있잖아요, 그죠? 양재가 왜 들어갔을까?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경부고속도로 이거 개발 잠재적인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거 이슈 나올 때마다 주식처럼 부동산도 계속 들썩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해에 끝나는 그런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정말 폭발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시티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더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입 아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9억 원 정도 한 20평 정도 되는 바닥 면적 1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억 원 정도고요. 임대 금액은 4천에 28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신다면은 대략 한 3억대 초반 금액을 가지고 1층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이 확대되는 지역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알아봤는데요. 거주 선호도 상위권의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감 속에 짚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